아직도 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입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업자와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과 함께 도내 선거전도 본격화했습니다. 각 당에서는 인물과 정책 대결을 다짐했습니다. 전주시장과 공무원들은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홍보하는 전주시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실제로 임자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낸 업자와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60억 원을 넘었는데 감시와 확인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에 있는 대형 유리온실. 이 농가는 지난 2012년 보온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당시 군청에 9천만 원 사업비를 신청했고 이 중 절반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자와 농민이 맺은 계약서를 보니 공사에 들어간 돈은 4,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설업자가 농민의 자부담을 대신해주는 대가로 임용 계약을 맺은 뒤 사업비를 2배로 부풀려 이득을 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농가에서만 19차례에 걸쳐 7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이 허위로 지급됐습니다. 생산비는 올라가고 수입은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고 사실상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을 좀 덜 낸 거예요. 전북 임실과 강원도 철원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56살 정모 씨 등 시설업자 21명과 농민 60여 명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업자들은 재료비 원가와 인건비를 부풀리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렇게 쓰인 국고 보조금만 62억 원이나 되지만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실사는 허술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감리업체 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 점검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경찰은 시설업자와 농민 등 81명을 입건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관행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도내 10개 선거구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일려 다야의 선거구도답게 등록 첫날 야권의 입씨름 기세가 팽팽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업무가 시작된 선거관리위원회 모습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후보들이 앞다퉈 등록에 나서면서 완산을 선거구는 오전 중 일찌감치 예상 후보들 모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각 정당들도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총선 후보 10명이 빠짐없이 참석한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갖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 정치를 복원시켜 제 몫을 찾아오겠다며 무기력했던 야권의 역할론을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가 그동안 소리가 실종됐습니다. 4.13을 통해서 전라북도 정치의 목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권 후보들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민주의 구원투수임을 자처한 새 후보는 전북 정치가 제2의 자민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을 겨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지역주에 기대서 바람을 일으켜서 배지 한번 달아보자는 거 외에 또 다른 뭔 의미가 있을까요?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은 내일까지 계속되며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일주일 뒤인 오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계속해서 총선 출마자들의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군산으로 새만금 등 지역개발과 복지 공약이 화두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최용목 후보는 집권당의 힘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겠다며 자신을 전남 곡성처럼 제2의 이정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협약했던 항공 우주 개발 연구소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로서 그걸 재추진해가지고 고려대 교수로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윤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혁신학교 설립과 공공 어린이집 확대, 응급의료 인력 확충, 생활임금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군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과제인 새만금 프로젝트를 완수시키고 우리 군산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 행복, 복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역 의원으로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국민의당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육아휴직 확대,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관련 공약으로 여성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꼭 살려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찾는 도시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 희망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기아자동차 제4공장 유치로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앞세워 청년층과 노동자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군산 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제4공장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와 군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소속인 하문경 후보는 집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는 도시, 아이의 적성과 진로를 함께 모색하는 사업 같은 차별화된 생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의 일자리가 가장 큰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가장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갑을 채울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당적을 바꾼 초선 의원의 수성이냐 아니면 기존 정당의 탈환 또는 새 인물의 등장이냐 20일 뒤 유권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고 있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초중학교 교육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4월 총선 의제로 반영할 것을 각 당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곳은 4개 시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간이 평균 4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이나 전주시 공무원들 모두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홍보하는데 믿음이 갈까요?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 부서 한켠 큰 주전자에는 끓인 보리차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먹기 위해 이제 막 끓여서 식히는 중입니다. 끓여서도 먹고 그냥도 먹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일부 취향에 따라서.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구내 식당. 몇 년 전까지 보리차를 넣은 물을 끓여서 먹었는데 워낙 힘에 부쳐 요즘에는 정수기를 놓고 먹습니다. 수돗물을 좀 하기로 그래서 저희는. 네. 아무래도 좀 찝찝은 해요. 네? 조금 걸려요. 네. 시장실은 어떨까요? 김승수 전주시장도 수돗물을 그냥 먹지는 않습니다. 항상 볶은 보리나 둥글레차로 끓인 뒤 식혀서 마십니다. 시장실에 딸린 주방에는 정수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안 좋으시니까 속이. 맹물은 거의 안 들였던 거. 보리차인가요? 둥글레가 떨어져서 지금 보리차 쓴 거예요. 시청사 각 부서도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곳은 없고 모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청 민원실이나 맑은물 사업본부 1층 등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음수대 10곳은 정수기가 아닌 냉온수기를 거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작 공무원들은 마시지 않는 수돗물이지만 전주시는 올 여름쯤에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돗물을 병에 담아 무료로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전주시가 제시한 200억 원대의 지원 사업을 거부한다며 이전 타당성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또 전주시가 극히 일부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마치 전체 피해 지역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성역에게 청산 가치가 63억여 원으로 조사돼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높아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회생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며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성여객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결핵 조기 발견과 퇴치를 위한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후진적 질병이라는 결핵인데 아직 도내 환자 발생이 꾸준한 데다 특히 청소년 감염이 걱정입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 결핵협회 이동 검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줄지역 검진 차량에 올라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 학생들에게서는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혈기 왕성한 10대 후반, 결핵은 그저 무관한 질병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냥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몸이 안 좋거나 좀 폐렴기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걸리는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듯 남의 일 같은 질병이라지만 결핵은 도내에서 해마다 1,200명 안팎씩 아직도 꾸준히 발병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병자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 고령이지만 30대 미만 환자도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특히 청소년 환자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이 많은 청소년은 한번 감염되면 확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이나 발병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사망률도 높고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시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데다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약해진 탓이라는 청소년 결핵. 증상도 감기와 별반 다르지 않고 전염성도 강하다며 전문가들은 조기 검진과 예방 접종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등을 당부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는 국세청을 비롯한 24개 기관 65가지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3만 2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5월 말까지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계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긴급 복지 제도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우화동 명주골 내거리에서 평화동 꽃밭정이 내거리까지 15.2km 구간에 50억 원을 투입해 인도의 가로숲과 녹지 공간,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백제대로 주변 병원과 관공서의 화단을 활용해 녹지 쉼터를 만들고 아파트 밀집 지역은 담장 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동학대 현실과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늘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나선 참가자들은 전북 지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공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HACCP 지원단과 함께 품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가공품 성분 분석을 지원하고 납품 가공업체와 매장 관리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는 신나는 예술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신나는 예술버스는 올해 시군을 55차례 방문해 대중음악과 전통무용, 벨리댄스, 비보이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학생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교 텃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텃밭은 20개 학교에 조성되며 모종 심기와 모내기, 작물 수확과 수확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등 교과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안구는 식목일을 앞두고 오늘 진안시장 광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진안구는 가정이나 자투리 땅에 심고 쉽게 가꿀 수 있는 매실과 대추나무 2,600그루를 한 사람당 2그루씩 무료 분양했습니다. 도내 공직자 200명의 재산 변동이 공개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산이 4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3명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